네, 오늘도 그 오후에 마지막에 그 전화가 왔는 이분이 그 데이콤인가 한국도시에 근무를 하고 있던 당시에 자기가 조직 생활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97년도인가 내려와가지고 그 문의를 했을 때 본인이 너무나 안타까워해가지고 아주 장시간 설명을 해줬어요. 당신은 이래 해서 안 된다. 여자예요, 여자. 여자분이 여자였는데 엄마가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니까 그래서 조직 생활이 안 맞지만 해야 하는 당위성. 그게 감투가 높지 않을 때 세월을 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팔자에 어차피 관운은 없다는 거죠. 관운은 없는데 직업적 환경에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격증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당신이 지금 일찍 이 고시성 시험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서방님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다. 이렇게 팔자에 있기는 있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시에 합격하는 게 아니고 서방님이 합격하는 거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 개인적으로 조직생활에 대한 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시절 그렇게 하고 98년도에 결혼을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했어요. 사시를 합격하고 임용을 받은 사람하고 결국 결혼을 했는데 99년도에 아들 놓고 올해 딸을 낳았어요. 딸을 놓고 지금 이제 조직 생활을 그만두고 시작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좋다. 임용을 당신이 꿈꾸지 않는다면 고시는 합격한다. 그래서 이제 고시를 치더라도 관이 없으면 인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인수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자격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 그러니까 변호사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임용은 안 된다. 임용은 안 된다. 근데 이제 자격증 사업으로 가야 될 사람이 관운이 왔을 때 임용이 돼요. 임용이 됐다가 중간에 보통 어느 정도 감토 올라가 버리면 조직사회와 인연이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팔자에 없는 것이 운에서 채워져 가지고 가다가 끊기는 것이다. 팔자에 있는 사람은 여하한 과정을 거쳐도 결국 가더라는 거죠. 가더라. 그래서 있다 없다가 그만큼 차이가 큰 거예요. 자, 뒷날이 실제로 이제 사주에서를 많이 해보면서 많이 쓰이게 될 거니까요. 오늘 이 부분 화장실에다 딱 써놓으세요. 팔자에 있다, 팔자에 없다. 이걸 딱 써놓고 사주 해석을 해나가면 된다. 자, 질문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여자가 무자가 예. 됐어. 여자가 화가 없으면 예. 없다 이러는데 보통 여자 음이니까 근데 일간이 여자가 양간이라도 관계가 없어요. 양간이라도 오행적으로 불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음양을 대표하는 거지요. 화는 양을 대표하고 수는 음을 대표하고 그 기운이 가장 양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자가 양간에 태어났다 하는 그것보다 그 밑에 더 크게 뭐가 있다고 해? 갑을병정 이전에 오행적인 속성에서 큰 음양에서 뭐가 있다고 해요? 목화토금수라는 요소가 있고 그 이전에 어디에 속하느냐? 목화 운동 속에 있느냐? 금수 운동 속에 있느냐 해서 경일날 태어나든 임일날 태어나더라도 역시 큰 음양에서는 음은 음이다. 음은 음이다. 그래서 화부족의 해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음수가 아니고 만약에 무토 이래 되면 여기가 무토는 이게 이제 음운동이 아니니까 양운동의 끝부분이잖아요. 이때는 그 화부족의 해가 적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적다. 그러나 없는 거는 없는 거다. 없어서 오는 지연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예. 없다라는 거에 무자. 무자 볼 때 비법 하나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비법 했어요. 아까 비법 화수 부족. 화수 부족 했잖아요. 화수 부족 그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적용하면 돼. 육친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여자가 화 부족하면 늦다.
그다음에 수 부족하면 남자가 수 부족하면 갈증 요소를 많이 겪고 결국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육친적으로 그러면 뭐 요새는 IMF 때 이렇게 네. 직장이 쫓겨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 한번 설명해 주세요. IMF 때 직장이 쫓겨나가는 경우 첫째 관이 세력이 약한 거예요. 관이 무력. 팔자에서 조직 사회의 조직성을 의미할 때 관이 무력 또는 없다. 자, 경험적으로 환경을 볼 때 관이 없으면서도 조직 사회가 잘 맞지 않는 형이죠, 그죠? 조직 사회하고 인연이 약하죠, 그죠? 무관이면서도 조직 사회로 가야 되는 경우에 감투의 한계를 관리자 최고로 보면 돼요. 관리자 최고. 관리자 최고는 주로 이제 부장 정도가 그렇죠. 금융기관은 주로 점장. 이것을 한계로 보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네. IF는 인묘, 그다음에 오미, 남자는 기준으로 인묘오미. 인연, 기묘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팔자 내에 이래요. 자, 관성이 무력하거나 또는 약 없다 하더라도 감투가 낮으면서 큰 흐름의 금전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안 잘린다. 안 잘린다. 그 다음에 관이 무력한데 이미 관이 높은 감투까지 올라간 사람은 약간만 흔들려도 꽝이다. 약간만 흔들려도 꽝이.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이 관이 무력하거나 없으면 조직사회하고 인연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 감투가 높거나 안 높거나 월급 봉투는 뭐라 했죠? 정제성이 되겠죠. 정제성. 자, 정제성이 어디에? 12운성으로 절, 묘, 태지 등으로 들어갈 때. 자, 정제성이 들어간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예습 복습을 많이 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98년도가 무인년이었죠. 그죠? 무인년. 그 다음에 김효년에 경진년, 신사년, 이렇게 올해가 신사년이죠. 그죠? 자, 임묘진이라고 하는 모군 속에 관성이 흔들리는 것은 금이 뭐인 사람? 관인 사람. 금이 관이라면 일주가 무슨 일주? 목일주니까 갑이나 을일주일 때 금이 관성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조직 사회에서 조직성이 크게 흔들림으로 조직 사회의 이동 전변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봉투는 갑을일주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토가 되겠죠, 그죠? 토가 월급 봉투의 재물 활동인데 이 별이 어디에요? 절묘 태지에 들어가는 해, 자, 추군 들어올 때에 조직 사회 인연이 약해지는 거죠. 금전 활동이 약해진다. 자, 그다음에 인묘진에서 절묘 태지가 되는 것은 경이나 신이 12운성상으로 절지나 묘지가 되겠죠. 절지 묘지에 해당되는데 요거를 제로 쓰는 일주는 병정일주죠. 그죠? 병정일주. 병정은 화에 속하고 경신은 금에 속하고. 내가 극한이 재성인데 이 재성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절지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즉 재물 활동이 가장 약화된 상태. 이럴 때에 어떻게 돼요? 병정일주나 갑을일주가 인묘진 운에 조직 사회에서 가장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안 어렵죠? 자, 사오미 운에 지금 새로운 명태 대상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사오미에 가장 약화되는 건 뭐예요? 수죠, 그죠? 수. 임계가 뭐가 돼요? 관으로 쓰는 사람은 병정일주. 그 다음에 임계를 재로 쓰는 사람은
무와 기일주죠, 그죠? 무기가 임계를 재줬습니다. 이 재가 어디에 들어갔다? 절지, 태지, 묘지에 들어와 있으므로 요 시기에 어느 일주들이 가장 많이 조직을 떠난다? 병정, 무기 일주들이 조직 사회를 떠날 것이다. 그죠? 구분에 대한 어떤 굉장한 의미가 구분에 의한 의미는 약간씩 있겠죠. 가감의 어떤 가감의 요소는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멀쩡할 때라도 무다히 이 시기가 되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딴 일을 벌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왜? 운세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제성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임록 을 세워서 독립성이 생길 때,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강화되어서 자기가 개인적인 돈벌이를 꿈꾸는 요소가 강화되어 있을 때, 식신상관이. 그럴 때는 뭐예요? 이 경우는 잘리는 케이스고, 이 경우에는 잘리기 전에 내가 나간다죠. 예, 잘리기 전에 내가 나가겠다. 이런 요소가 강화되어 있을 때에 대체 조직 사회에서 인연이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 결정타는 팔자내에 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조직성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이 경우에는 운의 흐름이 좋아도 운의 흐름이 대체로 관운을 거둬주더라도 뭐에 의해서의 감투가 높아지면 잘리는 거예요. 그냥 임원이 되자 잘리더라고요. 하고. 그래서 결국 팔자에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낮은 감투로서 조직 생활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높아지면 결국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라 할 만한 관을 덮어 쓰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결국 내 팔자에 없음으로 인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근데 이것보다 이제 그 무자보다 더 비극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무자에 준하는 상황들, 준하는. 예. 청가는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 청간, 예. 청간작용도 일어나죠. 청간작용도 일어나는데, 청간작용은, 기본적으로 그 공직이라든지, 그 조직 자체가 명예 중심의 조직 사회일 때, 명예 중심. 조직 사회일 때는 청간작용을 가감하여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공직 사회에서 고관, 높은 명예에 해당될 때만 청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고관 대작이 아니면 청간을 볼 필요 없다니까요. 뭐 명예를 할 게 뭐 있어? 월급 잘 받고 조직에서 나를 내보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밥그릇만 안 떨어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명예 중심의 조직 사회에서는 청간 작용을 그대로 읽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청간 작용을 중심으로 볼 때는 팔자가 대체로 그 신왕하여 청간을 중요히 쓸 때에 그래요. 청간을 중요하게 쓸 때. 신왕하다는 것은 그 행동 성향이 자기 주체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주체적인 사람은 뭘 잘 따른다? 자기 생각을 잘 따르겠죠. 그래서 뭐예요? 청간에 의한 손상이 올 때, 내 들어봐서 찹. 그래 이제 명이 신왕하지 아니하고, 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팔자들은 대체로 지지의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막 자르지만 있어. 지지에 자르지만 그래. 그래서 이제 고관이라든지 명예 중심의 조직 사회일 때는 청간, 그 다음에 자기의 행동 성향 중심의 신앙. 예. 예를 하나 그 네. 그러니까
정묘일에 네. 정을 제로 쓰면은 예. 그거가 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정유지에 정유일 때, 예, 정유일 때 근데 정을 뭐로 쓰면 예. 제로 쓰면 정을 제로 쓰면 임계일주죠, 그죠? 예, 임계일주인데 정이 유에 예, 정유를 만났다. 예. 그런데 예. 정이 편제일 때는 그러니까 예, 누가 예, 저 장생입니다. 예, 예. 편제일 때 예. 편- 세력이 편제도 장생, 예. 예, 예. 그러면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걔가 유에 걔가 유에 저 장생되는 게 아닌데요. 정이 유 자체에 정 자체가 유에 세력이 있지 않느냐. 예. 그렇죠. 정에 죄를 쓴다고 봐야 됩니다. 정이 죄를 쓴다고 예. 아니 정의 편제를 정편제를 개수가 정 편제를 쓰느냐. 예. 그럼 유 때문에 못 쓴다고 봐요. 유 때문에 못 쓴다가 아니고 쓰긴 쓴다고 봐야죠 이게. 정 그 자체로서. 계속 절강으로 봐야 되느냐, 변제성을 봤을 때 예, 장생주로 봐야 되느냐. 장생주로 봐야죠, 장생주로. 변제가 힘이 있다. 그 편의로 묶이는 게 아니고요. 유편인을 묶이는 것이 아니고 정화가 장생하여서 장생을 그대로 작용받고 그 다음에 금득세잖아요. 술은 수유를 하나 볼 때 항상 그 주변 글자를 보세요. 그래서 금득세 하여 뭡니까? 그 재물이 급속히 인수로 화하는 거죠. 이렇게 문서 형태의 재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지에 있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 정관에 있는 것은 정신적인 상황인데 정신적 상황에도 재물은 재물로 작용해요. 네. 그래서 큰 재물의 융통, 문서의 지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해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정유일 때에 김이 어릴 때 정유일주고 김이 어릴 때 김이 어릴 때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 당연히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있다. 예, 예, 예. 당연히 있는 거죠. 정화가 미에 뭐예요? 12운성으로 쇠가 아니고 관대가 되죠. 관대가 되고 또 신살에서 양인성이 돼요. 양인성. 양인성은 힘이 넘쳐서 땅에서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양인이라는 것은. 미중에 정화로 미중은 이렇게 오를 땡기고 해서 록을 삼아도 되고 이게 압록이잖아요. 압록. 미 자체가 압록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정화는 뭐냐면 개수, 자수, 임수, 해수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으면 약한 게 없다니까요. 가시나는 아무리 작아도 큰 조폭 보고 이래 오락하네 이런데 이내 감당할 수 있다. 음에 속하는 물건이란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심하게 제어하는 글자만 아니면 음가는 약이 없어요 원래. 일반 시중의 책은 예. 2월 정화는 힘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걸 예. 예. 있다. 그렇죠. 신경. 근데 음가는 원래 신약 신강하고 상관이 없다 카이게. 아무 상관없지. 양가는 기세론에서 지지의 세력이 있느냐 약하느냐지만 음은 뭐예요? 내 짝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짝이 뭐냐. 음이 지지의 세력이 있느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음간으로서 큰 부자들은 전부 다 신왕이 아니고 전부 신약. 근데 뭐와 잘 짝을 지었기 때문에 재관과 짝을 잘 지었기 때문에 재관과 짝만 있으면 뭐예요? 서방님이 대통령이 깨나도 영부인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없어도. 인간 정세 정의 그러니까 음가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새를 짝이 있으면 무조건 힘이 있는 거예요. 음간이 짝이 없으면 그때 지지와 세력을 볼 뿐이에요. 그게. 예, 그건 12운성의 문제고. 예. 예. 정유에서 그 다음에 예. 가려면 무술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무술이 될 때 예. 그 병의 정제를 쓸 때하고 정의 편제를 쓸 때하고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정제를 흘러가는데 예. 그럴 때는 이어지는 그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좀 무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기해로 들어가고, 경자로 들어가고, 신축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어떻게 쓰느냐? 예, 그러니까 제 흐름이
제 흐름은 반대방향이 제 흐름은 당연히 전체 묶어서 그냥 절지 태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절지 태지. 절지 태지다. 절태지 들어간다. 그래서 현금 재산이 가장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단지 이제 어느 해는 우리가 차용을 이룰 때 정화가 예를 들어서 계일주라서 정화는 편제에 속하죠, 그죠? 음양이 치우쳤으니 편제. 이놈 정제단 말이죠. 자, 요때에 편제는 여기에 태지가 되죠, 태지가. 그 다음 병화는 정제는 어디가 돼요? 절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절지는 정제는 쓰지 못하고 절지라서 편제를 뭐예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차용에 의한 재물 관리를 이룩한다 이렇게 하죠. 빚내가 쓴다 이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병정이 다 웃기니까. 지지 우세로. 네? 대원에서는 청간지지가 있어요. 지지 그렇게 범부는 천간을 논해서 안 돼요. 논할 자격이 없다니까. 보통 사람은 천간 위대한 정신이란 없는 거예요. 정신. 그럼 보통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위대한 정신은 아니고 처참한 현실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천간을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질각이 의미가 없다. 그런. 위대한 정신을 논하지 마라. 전부 범부 필부는 전부 처참한 현실 속에서 뭐예요? 춥다, 덥다, 성냥사세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대원 5년 자격도 1번 부분은 청간 5년은 의미 없다. 천간 5년은 정신적인 요소, 즉 글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가 구하는 방향에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다. 현실은 뭐예요? 이 현실 속에서 결국 살아갈 수밖에. 그 사람의 인격은 뭐냐?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사람의 인격은 뭐냐? 돈이 인격이에요. 돈이 인격.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위대한 정신이나 사상가는 뭐예요? 주는 밥도 굶어 보잖아. 그죠? 그런 사람에게만 천간을 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는 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뭘 떠났다 이미. 지지를 떠나는 거죠. 지지를 떠나. 그 구름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 선생님 그러면 저 예. 대운에서 예. 일단 5년 나오는 거는 예. 그 지지로 지지를 대세로 봐야 되죠. 현실적 상황이라는 것은 지지예요, 지지예요. 현실적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갑신월이든 병신월이든 어쨌든 입추가 되니까 어떻게 날이 추워져요, 따뜻해져요. 추워지고 그 추워지는 작용이 인체가 몇 프로예요? 70% 이상 수분이 돼요. 70% 이상 수분이 되어 있는 한은 이 지지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게 왜 음을 대표하는 게 뭐 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70% 이상은 음물에 감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어쩌면 데피면 뜻이 지고 찹게 하면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체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위대한 정신을 담긴 사람만이 천간을 논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완전 무시해버렸다. 성냥팔이 소년은 신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따르겠다는 거예요? 천간을 따르겠다. 네? 그 천간을 따르겠다 해본 사람은 뭐예요? 지지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적천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명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천연기, 산천의 신령스러운 기운, 산천연기를 쫓아온 사람. 네, 그 부분에 나와요. 그 다음에 산천연기란 말이 세덕. 자, 이 세덕이라는 해세자의 덕덕자,
자, 여기 이제 팔자를 논했다는 거죠. 이때까지 그 적천수 책 뒷부분에서 명을 이때까지 논했다 이 말이에요. 명을 논했다. 명을 논했는데 산천을 받아온 사람은 명을 논하지 않냐고. 산천 그다음에 세덕을 쫓아온 사람은 세덕이 뭐냐면 대의, 명분. 대의 명분을 좇은 사람은 무엇도 논하지 않는다. 산천의